콘스탄티노플의 피아니스트 6화 이터널.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오고 있었다. 택시! 질퍽한 눈길에 택시의 속력이 너무 빠르다 싶은 생각도 잠시.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고 있을 때 스마트폰 전화벨이 가방 안에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택시 잡으랴 울려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방에서 꺼내랴 다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어디세요? 오늘 저녁 비행기가 풀렸어요. 진 실장의 전화였다. 막 돌아가려고 하던 중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택시 잡았어요. 지금 15분 내로 도착할 듯 싶어. 빙글. 모든 사물이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눈앞에 하얀 세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존재치 않는, 그렇게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손을 흔들고 있는 미수를 보고 달려오는 택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눈길에 미끄러져 미수를 사정없이 치고 말았다. 전화 통화하느라 택시가 미끄러져 돌진해 오는 것을 미쳐보지 못해 고개를 돌린 순간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공중에서 뜨는가 싶더니 그대로 차디찬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머리부터 떨어졌다. 육체가 땅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련히 꿈속에서 들려온다. 세상이 너무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눈이 감긴다. 스테파니 라 퓨레트, 이시스 황제. 나지막한 소리로 황제와 황후의 이름을 읊조렸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점점 여리게. 응급실 앞. 병원의 앰뷸런스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멈췄다. 응급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환자를 본 순간 피범벅으로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오랜 의사 생활 동안 별의별 환자들을 다 겪었지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응급실 카트를 조심스럽게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며 10년 의사 생활 중 오늘 같은 환자는 바로 수술실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의식 없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전공의 짙은 갈색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응급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손목에 찬 시계를 흘낏 보며 대답했다. 15분 정도 됐습니다. 차트를 보며 빠르게 환자의 신상을 보고하였다. 30세 미혼 여성, 국적 대한민국. 돌마바 제앞 교통사고로 머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 다른 부위도 골절이 의심되지만 특히 뇌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여 아주 위급한 환자입니다. 맥박도 거의 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의료용 카트에 올라타 머리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붉은 피를 의료용 면포로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억지로 막고 있었다. 덕분에 하얀 가운 소매는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좌우 간호사 2명과 수혈병을 들고 있는 의사, 머리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피를 지혈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4사람의 의료진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수술실로 가는 자동문을 여러 번 통과하고 있었다.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실 잡았습니까? 네. 수혈병을 붙잡고 있던 레지던트가 짧게 대답을 했다. 시간이 쪽박했다. 초를 다투는 생과 사를 가르는 심장 떨리는 순간이었다. 마취과 선생님께도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바로 오신답니다. 수술 담당 하루바 교수님은 이미 수술실로 오고 계십니다. 이상했다. 이쯤이면 피가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전공의 생활 동안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어떻게든 지혈을 해야 했다. 그의 손은 힘껏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자동문을 통과했다. 수술실에는 수술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들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환자. 호흡기를 달고 소독수로 얼굴과 머리를 맑게 식힌 환자는 낯이 익었다. 다행히 피가 멈췄습니다. 워낙 피를 많이 흘러 쇼크까지 갈 뻔했습니다. 이 환자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수술실 메인 센터에 자리 잡은 하루바 교수는 평소 그답지 않게 깜짝 놀라 하마터면 수술용 메스를 놓칠 뻔했다. 차트를 보고 이름을 확인했다. 미스 장? 한국 이름을 어색한 발음으로 내뱉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젯밤 당직을 서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레지던트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술실 안에 있는 간호사들까지 하루바 교수를 빤히 쳐다봤다. 하루바 교수는 잠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표정을 짓더니 금세 차갑게 지우고 본연의 수술 집도위로 단호하게 돌아갔다.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며 수술 도구들을 하나씩 눈으로 훑었다. 어젯밤 TRT 방송국에서 오케스트라 협연을 봤어. 그녀가 해석해내는 라흐마니노프는 너무나 특별하거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갔는데 오늘은 생가사를 가를 환자를 만나다니. 이거 참. 하루바 교수의 입은 손만큼이나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왔다. 피범벅이 되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초놈을 다투는 환자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다. 늘 냉정을 잃어본 적이 없는 그도 오늘만은 개인 감정이 들어가 가슴이 저릿했다. 그녀를 꼭 살려야 돼. 나는 미수장 팬이야. 영문을 몰라 하는 수술팀은 미수장이라는 말에 눈을 휘둥그레 떴다. 미수장요? 세계적 피아니스트잖아요. 맞아. 피아노 천재라고 해도 아까워. 신이 주신 영감을 가진 보기 드문 피아니스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바 교수에게서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그는 어떤 최악의 상태의 환자를 만나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아무리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꽃을 인생에 비유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괴롭기까지 했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다. 의사는 어떤 경우도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칫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했다가 수술실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는 바로 의료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인지 미동도 없는 미수의 핏기 없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다. 멀리서 동양인 여자와 서양인 남자들이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다. 진 실장과 스태프들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막 도착한 것이다. 구급대원 중 한 사람이 병원 현관 입구에서 막 응급 카트에 실려가고 있는 환자를 넋을 놓고 보고 있었다.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맨 먼저 받고 달려간 돌마 바흐체. 미수를 응급처치한 구조대원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굴을 하며 달려오고 있는 진 실장 일행들과 어깨를 부딪혔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들어가는 그들의 얼굴. 이미 넋이 반쯤은 나가 있었다. 손가락 사이 불 붙여진 담배에는 주인을 잃은 채 홀로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었다. 좀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미수가 실려 들어간 병원을 바라보며 기괴한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말을 하면 자신을 분명 미친놈 취급할 게 뻔한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온통 빛이었다. 세상 온통 빛을 모아놓은 것 같은 빛의 엑기스. 처음엔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하이라이트를 켜고 온다고 착각했다. 뭐야, 대낮에 운전 맨날 하고는 일도 없군. 눈이 부시니 짜증이 확 하고 치밀어 올라왔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터널로 들어섰을 때 미스테리한 일은 벌어졌다. 운전하고 있는 대원과 조수석 대원은 습관처럼 핸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무엇에 홀린 듯 계속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다. 손은 핸들에 있었지만 조작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발은 엑셀레이터에 얹혀 있을 뿐 발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핸들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느리게 걸어가는 느낌과 동시에 자동차가 바퀴를 이용해 달린다는 느낌보단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고 있었다. 이런 걸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건가? 그런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환자의 수혈을 체크하며 머리를 두터운 면으로 누르고 있었다. 여자는 이미 정신이 없는 상태로 피가 분수처럼 흐르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여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러 쇼크사로 금방 죽을 것이다. 폭소리 내리면 이런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늘 일어나더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동료와 함께 가볍게 얘기를 나누며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구급차의 속도감은 없어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부드러운 평화로움이 감싸며 주위 터널 안은 온통 빛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빛과 함께 거대한 존재가 보였다. 분명 날개를 가진 존재였어. 분명해. 언젠가 사제들에게 들은 이터널 라이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섬광처럼 치고 지나갔다. 이터널 라이프로 가는 입구? 거대한 날개를 가진 자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일 것이다. 천사였어. 천사의 모습이었다고. 천사라 해도 이상해. 두 날개가 아닌 분명 내 날개였어.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고 두 날개로는 형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온통 빛으로 무장한 날개를 가진 존재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거의 졸도하고 말았다. 그 느낌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생기 넘치는 끝없는 평화로움. 예전 사제는 신이 주신 평화라 하며 위대한 평화라 칭했다. 기절 직전 봤던 날개를 가진 존재는 한낮에 태양처럼 빛나는 날개로 그녀를 덮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헐레벌떡 들어온 진 실장과 스텝진들은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 회복실로 옮겨진 미수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들어간 회복실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미수. 하얀 천유에 누워있으니 정말 죽은 것 같았다. 가슴을 뜯어내는 울부짖음이 온 병원을 울렸다. 진 실장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입안으로 꾸역꾸역 밀어 넣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노력은 허사였다.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너무 급해 일단은 뇌부터 수술을 했습니다. 갈비뼈도 거의 다 부러진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